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프입니다. 오늘은요 어바웃 바이크 3편을 찍기로 했습니다. 매번 연재한다 해놓고 아주 오랜만에 찍네요. 앞으로 이런 호언장담 안 하려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영상 팍 몰아서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게 되면은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바웃 바이크 3편으로 주제는 카본 휠을 사야 될까? 아니면 알루미늄 휠을 사야 될까? 이 카본과 알루미늄의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해보고 소재별로 특성을 조금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자전거 리뷰 동영상을 통해서 이 휠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제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카본 휠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알루미늄 휠을 구매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영상을 마쳤죠. 솔직히 말해서 카본 휠들의 단점이 알루미늄 휠의 장점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별로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아마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거는 외형,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거는 성능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을 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를 사는 데 있어서 이 자전거가 얼마나 예쁜가가 여러분들의 구매욕을 가장 크게 자극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무게가 가볍고 잘 나가는 자전거라고 해도 정말 여러분 눈에 보기에 예쁘지 않은 자전거라면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무게가 조금 무겁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본인 눈에 예쁜,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꼭 구매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카본 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휠셋을 구분할 때 로우림, 미들림, 하이림이라고 하는데요. 10mm에서 30mm 정도를 로우림이라고 하고 30mm에서 50mm 정도 사이를 미들림, 그리고 50mm 이상으로 가게 되면 하이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렇게 디스크 휠셋과 스포크가 정말 특이하게 생긴 4발이, 5발이, 3발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로드 휠셋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카본 휠 같은 경우에는 카본 자체의 무게, 탄소 섬유의 무게 자체가 워낙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금속성 물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게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얇은 림의 휠셋이 예쁘세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 굵은 림의 휠셋이 예쁘세요? 단순히 성능을 따지지 않고 미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도 얇은 림의 휠보다는 두꺼운 림의 휠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같은 무게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면 이 정도 만들 수 있고 카본 소재를 사용하면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카본이 이기겠죠. 그래서 카본의 특징 중 하나는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림 높이가 같더라도 무게가 가벼워진다입니다. 그리고 카본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다양한 생김새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굽힐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미적으로도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휠을 만들 때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성능 또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너무 카본의 좋은 점만 얘기했나요? 그럼 이제 카본의 나쁜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카본은 비쌉니다. 소재 자체가 워낙에 비싼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은 열에 약합니다. 아무래도 탄소 섬유이다 보니까 금속성의 소재보다는 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자전거 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 CJ팡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야 열변형 같은 게 흔하게 일어났지만 요즘 자전거 제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자전거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왜 아직도 많은 자전거 동호인분들, 그리고 카본힐 유저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실까요? 나 열변형 났습니다. 워런티 하려고 알아보니까 100만원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이 필요합니다. 카본힐이 비싼데 유지비도 비쌉니다. 아무래도 알루미늄보다 열변형에 취약하고 또 크랙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내구성이 금속성 소재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열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더의 체중과 라이더의 주행 습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쪽에 가해지는 힘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평소 주행하실 때 브레이킹 습관이 끊어 잡는다든지 조금 약하게 잡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처럼 막 잡거나 바퀴가 슬립이 날 정도로 풀 브레이킹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또 그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디스크 브레이크 타다가 로드에 림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 패드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카본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소재로 만들어진 브레이크 패드들도 있고, 알루미늄 휠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 패드와는 특성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마모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본 휠용 브레이크 패드는 굉장히 마모가 빨라서 교체 주기가 빠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요. 전용 휠에 전용 패드를 써야 되는 단점도 있고 하나 사려고 하면은 5만원에서 10만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카본 휠은 구매 비용이 비싸고 유지하는 방법 또한 알루미늄과는 사뭇 달라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수리를 한다든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카본 휠셋을 구매할 때는 결단 같은 게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구매할 때 완차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들어오는 자전거의 휠들은 대부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비싼 자전거를 산다면 구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전거들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파츠를 제공을 하죠. 기본적으로 저도 이걸 막 굴려도 괜찮다라고 싶을 정도로 소재에 대한 튼튼함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싼 건 5만원서부터 비싼 거는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선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크 걱정이 없습니다. 카본 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끊어 잡아라, 주행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된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알루미늄 휠은 그런 거 없습니다. 브레이크 막 잡아도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 또한 카본보다는 덜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알루미늄 휠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알루미늄 휠도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죠.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어필해서 취약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배를 항구에 정착할 때 쓰는 도구를 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닷을 휠에 붙여서 닷 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미들림 이상으로 가는 알루미늄 휠은 거의 의미가 없는, 정리를 해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카본은 비싸고 예쁘지만 열변형의 걱정이 크랙으로부터의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휠의 장단은 무게가 무겁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찾아보면 나름 예쁜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카본 휠보다는 성능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주된 핵심이고요. 또 곁다리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요즘은 자전거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림 브레이크 방식으로 제동을 하는 게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제는 프로들도 애용할 정도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또 많이 성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MTB 시장에서만 봐도 처음에는 V 브레이크 형태의 브레이크를 고집하다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개발이 되고 자전거에도 그게 넘어왔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도 로드 자전거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로드 시장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림 브레이크를 고집해왔던 이유들은 첫 번째는 에어로다이너미컬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디스크 브레이크의 디자인도 되게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지고 림 브레이크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요즘 대회에서 선수들은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을 많이 또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 시장의 판도도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 로드 자전거를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림 브레이크 모델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변한다면 디스크 브레이크 로드로 기변할 생각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으로 만드는 거랑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랑 각각의 장단이 또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고려했을 때 알루미늄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 자전거의 휠을 딱 보면 구리다라고 연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은색으로 칠해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셔서 림부터 스포크 니플까지 다 은색으로 알루미늄 색깔로 칠해진 휠셋도 예쁘긴 예쁩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통일이 됐을 때 얘기고요. 미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통일성이랑 좀 비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례가 잘 맞는 휠 갖다가도 알루미늄 그 은색 브레이크 라인이 확 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림에다가 브레이크 라인을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통일성 있고 외형적으로 조금 더 완결성 있는 디자인의 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제동력 부분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또 카본힐에서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열변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애초에 림 자체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열을 받을 일도 없고, 이 말은 클린처를 쓰던 튜블러를 쓰던 선택폭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카본 같은 경우에는 클린처 휠과 튜블러 휠에서 오는 변형이라든지 크랙의 유무가 조금 크다고 동호인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점은 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림 브레이크,
카본 휠셋을 살지 알루미늄 휠셋을 살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는 당신의 예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비싼 휠을 구매하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갑 주머니 사정이 경제성 가성비를 좀 택하셔야 된다면 추후에 더 좋은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총알이 한 번에 모이면 한 번에 좋은 걸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곁다리로 드리는 팁이라면은 중간급은 항상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중저가 카본 휠들 있잖아요. 입문급 카본 휠들 이거 샀다간 나중에 만족 못하고 집이라든지 보라라든지 뭐 한 번에 좋은 카본 휠로 가실 게 뻔합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유저분들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끝내시더라고요. 카본 휠을 살 거면 이왕 살 거 한 번에 좋은 거를 사라 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중저가 휠이 나쁘다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개미지옥에 빠지셨으니까 한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게 돼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카본휠을 안 사고 최상급 알로이를 샀지만 나중에 돈이 생긴다면 제가 카본휠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드리는 결론은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지갑 주머니 사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잘 고려하셔서 자전거 푸어가 되고 싶다면 자전거 푸어가 돼도 되고 돈이 많다면 비싼 걸 사도 되고 뭐 돈이 없다면 합리적인 걸 사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사고 싶은 거를 지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본인 눈에 예뻐 보이는 자전거 파츠를 사야 한 번이라도 자전거를 더 타게 돼 있습니다. 왜 예쁘지가 않고 애착이 안 가는데 굳이 그걸 타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요? 오늘의 어바웃 바이크 컨텐츠 카본 휠과 알루미늄 휠의 장단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는 팁도 드렸으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자전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여기서 혼자 30분 1시간을 떠들고 있으니까 이제 편집해서 올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